자, 저번 시간에 지수 로그를 이제 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계산 위주입니다. 사실은 이제 계산 위주고요.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로 넘어오는데, 여기는 크게 단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단원에, 우리 옛날에 하셨던 그 지수 방부등식, 로그 방부등식 기억납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2에, x제곱 마이너스 2x는 2에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볼까? x 플러스 4?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를 만족하는 모든 근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런 거 푸는 그 방부등식 단원이 여기에 일단 있긴 있는데, 사실 방부등식 이 자체로는 수능에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풀으라? 그냥 이 정도? 거의 한 2점에 가까운 3점. 혹은 2점짜리 정도로 나오고요.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맞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수능에 보면은 맨 앞장에 나오던가, 아니면은 주관식 맨 처음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이제. 주관식 맨 처음 시작하는 거. 거의 그 정도 포지션에 위치하는 문제가 이제 보통 나오고요, 하나는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요.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X축, Y축, 좌표축이 이제 나오게 되고, 점들 잡고 이제 해줘야 되는 그게 사실은 메인입니다, 이제. 자, 여기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오는 유형이 이제 사실은 크게 몇 가지로 좀 구별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형별로 이제 좀 어떤 게 좀 자주 나오는지 한번 좀 이제 볼 거고요. 수능에서 사실 그렇게 엄청 난이도가 괴랄하게 어렵게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기는 한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준킬러 정도로 나올 수가 있고, 준킬러? 아니면 3점에서 가장 어렵거나 4점에서 가장 쉬운 정도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한번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보기 전에 개념을 먼저 좀 봐야죠, 개념을 좀 보실 건데. 자, 이게 까먹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함수는 우리가 지수의 변수 x가 들어가 있는 꼴의 함수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y는 a의 x제곱,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지수함수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밑의 범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밑이 이제 1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이 1보다 크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그려졌었고요. 1보다 클 때.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모양으로 나오고, 반대로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자, 이제 밑이 1보다 작은 것도 생각해 볼 건데, 1보다 작다만 쓰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도 써줘야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밑은 0보다 크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밑은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일 때에는 이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졌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기본적인 이제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근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쉽게만 주는 건 아니고, 평행 이동도 되어 있고, 대칭 이동도 되어 있고, 지수도 복잡하게 나와 있고, 이제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이 지수함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정의형, x값의 범위인데, 사실 모든 함수가 다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은 x는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근데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 옛날에 배웠던 유리함수 있지? 유리함수가 어떤 함수였어? 유리함수가. 어떤 함수야? 유리함수가. 불연속이 갑자기 왜 나와? 유리함수. 아니, 유리함수 있잖아. y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ax 플러스 b. 아니, 불연속이 아니고. 이제, 분모의 x가 있는 함수. 분모의 x가 있어야 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리함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분모는 불변의 진리가 뭐야? 0이 아니다라는 게 불변의 진리잖아. 그러니까 혹시나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있다. 그럼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된다. 라고 보는 거. 그리고 무리함수도 우리 옛날에 배우셨잖아요. 이제 무리함수. 기본적으로 요런 함수를 생각하면은 우리 루트 안에 있는 식은 항상 몇 이상이어야 돼요? 루트 안에 있는 식은 0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정의역으로 보통은 가지는데, 이제 불변의 진리지, 얘도. 루트 안에 0 이상. 근데 그런 제한 조건이 있지 않는 이상 모든 실수다, 정의역은.
그래서 정의역은 이제 모든 실수로 씁시다. x는 모든 실수. 치역인데요. 그 다음에 치역은 우리가 y값의 범위로 이제 알고 계시단 말이죠. y값의 범위로. 그래서 이 지수 함수가 그려진 모양을 한번 좀 이제 보면은 우리 y값이 그 지금 x축보다 큰 부분에서는 그 모두 다 점에 지금 찍히고 있기 때문에 y가 0보다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y가 0보다 큰 실수라고 쓰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했어. 유리함수 우리가 할 때에도 점근선,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지수함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x축을 점근선으로 삼아가지고, 점근선 y는 0,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집니다. x축을 점근선. 그래서 그 점근선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그려지겠죠? 점근선에 가까이 다가가게. 자, 4번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밑의 범위에 따라서 a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함수의 모양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에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감소함수 모양이었습니다. y값은 감소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자, 우리 지수가 항상 0이면은 그 값이 몇이었죠? 1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0제곱은 항상 1이었으니까 x에 0을 넣어보면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 값이 1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인데요. 최대 최소는 이것도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당연히 지수가 커야 그 함수값도 커지는 거 맞니,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간단한 형태고 실제로는 막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이게 그냥 x면 좋겠는데 막 fx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fx. 예를 하나 들어줄게. 예를 들면은 y는 2에 해준 다음에 막 여기가 뭐 2차 함수꼴로 만약에 표현이 된다라고 해봐. 그 여기서는 x가 크면 y도 큰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x가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y가 커지는 건 아니다. 그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 있지, 전체. 지수가 커지면 y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가 커져야지만이 y가 커지는 거고 x 그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야. 그 위치, 지수를 이제 기준으로 좀 잡아두시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점점 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2차 식의 범위, 뭐 최대 최소값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2차 식은 최대 최소를 따지려면은 얘를 뭐 해야 되니, 얘들아? 최대 최소를 따지려면 뭐 해야 되니?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2차식이 있을 때 이 2차식의 그 범위를 구하고 싶어. 이 값의 범위, 최대 최소를 알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되니? 꼭지점에서표? 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죠. 완전 제곱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그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라고 알고 있니? 우리 애들. 그러면은 함수를 또 그려봐도 얘가 이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면서 이 지수의 값 자체는 x가 2일 때 지수는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2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2에서 값이 점점 멀어지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겠니? 커지니? 값이 커지니? 2에서 멀어지면 점점 이 함수값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수의 값이 x가 2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 지수도 값이 커지는구나. 그래야지만이 함수값이 커지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x가 커지면 뭐 함수값도 커진다가 아니라 이 지수가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지수가 커지려면은 x가 2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요거 2차식 요거 관련해서 하나 좀.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2차식이 있는데, 만약에 요게 나왔다? 너네 요 식을 보면은 뭐 하고 싶니? 1번, 인수분해. 2번, 그 최대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뭐가 떠오르니? 인수분해? 네. 그치. 근데 사실 이렇게 식이 나와도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너네 그거 어느 상황일 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구별이 됩니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인수분해는 우리가 왜 하는 거니 얘들아? 인수분해는 보통은 근을 구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방정식인 거야.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그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사실. 0이 되도록 하는 값. 인수분해는 이제 우리가 0이 되도록 하는 걸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0이 되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는 왜 저걸 하는 거니? 완전 제곱식은. 그러니까 어떤 그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식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 값의 범위를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2차식은 그 최소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는 것이며 그때의 값을 가지려면은 x가 2일 때이다. 반대로 x가 2에서 멀어지면은 값이 커진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값의 범위를 알고 싶을 때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뭔가 0이 되고자 하는 x를 구하고 싶을 때에는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구별을 잘 해줘야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이제 자주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한 내용이 이제 우리 그 지수의 범위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최대 최소를 따지는 겁니다. 이 지수가 최대일 때 그 함수값도 이제 우리는 최대가 될 것입니다. 함수값도 최대. 그 다음 지수가 최소일 때 그 함수값도 이제 최소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밑이 1보다 클 때를 지금 가정에서 얘기를 이제 드린 거고, 밑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니? 1보다 작으면? 반대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히려 지수가 최대인다. 그러면은 그 함수값은 최소가 돼야 될 것이고요. 지수가 최소이다. 그러면 그 함수값은 최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함수 모양을 이제 보시면은, 졸리니? 함수 모양을 보시면은 얘는 가로로 그으면은 항상 교점이 몇 개니 얘들아? 항상 교점이 이제 하나씩만 나오게 되죠. 그 함수에서. 그러니까 1대1 함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1대1 함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지수 함수의 역함수. 자, 그래서 그 y는 a의 x제곱이라는 어떤 지수 함수가 있어. 우리가 역함수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했니, 얘들아? 역함수 구하려면 x, y를 일단 자리를 바꾸시고, x, y를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y는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요거 그 지수식이잖아, 얘가 지금. 지수식. 얘를 로그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로그식으로. 요거 바꿀 수 있니? 로그식으로. 바꾸는 거 되니? 예. 여기서 y는 로그 a의 x. 그러니까 밑은 동일하게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로그 값 자체는, 그 로그 값은, 요 y는 지수값입니다. 지수값. 그래가지고 그 지수를 이제 따로 끄집어내서 는이라고 해주는 것이었죠. 그죠? 요거 상호간에 왔다 갔다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왔다 갔다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로그 함수. 이제 그래프 모양을 한번 보시면, 로그 함수의 모양. 자, 원래 이제 그 지수 함수. 요런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가 이제 있을 때 그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지수 함수 역함수. 그래서 그 역함수 y는 x 대칭이잖아요. y는 x 대칭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얘가 로그 함수입니다. y는 로그 a의 x. 자, 이제 요 지수 함수는 지금 밑이 1보다 클 때거든요. 그래서 자, 요것도요, 이제 밑이 1보다 이제 클 때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이 1보다 클 때.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밑이 1보다
작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건데, 자, 요거를 이제 볼게.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지수함수가요, 밑이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분홍색을 이 y는 x 대칭을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그림을 뭔가 조금 이상하게 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지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려져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y는 로그 a의 x가 되면서 0과 1 사이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네, 그리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그 초록색과 그 다음에 이제 요 주황색, 요게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요. 언니. 네, 맞아요. 주황색이 틀렸는데. 주황색이 틀렸다고? 네. 뒤집어졌다고? 잠깐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더 올라가고. 주황색이. 지금 여기 점의 좌표가 좀 이상해가지고 아니 모양 자체가 그냥 모양? 모양 자체가 이상하다고? 위아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위아래가 뒤집혔네 지금? 요렇게 돼야 되지, 요렇게. 네. 뭐 하고 있니? 다시. 자, 요렇게 되고, 자. 위에서 내려오는 게 맞죠?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있어. 위치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자, 그럼 요렇게 내려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점을 지나게. 요렇게 그리는 거 맞니? 예.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특징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정의역.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 xy를 이제 바꾸면서 로그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수함수의 그 특징들을 거의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지수함수의 치역 있지? 지수함수의 치역. 지수함수의 치역은 이제 지수함수에서 y의 범위인데, 이 y의 범위가 여기 x의 범위로 바뀌는 거 맞니? x의 범위로? 왜냐면 x, y를 바꾸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의 치역이었던 그 y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이제 x, y를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x로 바뀝니다. x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치역 보시면 얘는 그 지수함수의 정의역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이제 모든 실수였잖아요. 모든 실수. 그럼 얘가 이제 y로 바뀌면서 이제 y가 모든 실수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제 y는 모든 실수로. y는 모든 실수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점근선. 원래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뭐였습니까? 아까 x축, y는 0이었는데, 이제 x, y를 바꿔주시면서 x는 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주황색이랑 초록색을 봐주시면은, 여기 x는 0에 해당하는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겁니다. y축. 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 자, 요것도 지수함수랑 똑같거든요. 자, 밑이 1보다 크면요, 자, 증가할 때, 이게 초록색을 보시면 되는데, 자, 얘도 이제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증가함수 모양이죠. 증가함수 모양. 그래서 여긴 증가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증가한다. 반대로 0과 1 사이다. 주황색을 보시면 돼요. 주황색.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오른쪽 아래로.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감소. 그리고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지금 요 로그 함수를 한번 좀 보시면은 이 진수가 몇이면 값이 몇이었습니까? 1이면 네, 얘가 진수가 항상 1이면은 그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었어. 항상 0.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을 지나는 겁니다. 항상. 1,0을 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아까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가로로 그었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는 1대1 함수가 되겠고, 그리고 로그 함수도 지수함수랑 마찬가지로 그 값의 범위를 따질 때, 값의 범위, 보통 진수에 이렇게 어떤 식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은 진수가 이제, 자, 밑이 1보다 클 때입니다. 진수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함수 값도 커지겠죠. 그죠? 왜냐면 그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모양이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진수가 커져야 되는 거지 이 뭐 x가 커지는 그런 게 아니야 이제.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만약에 진수가 뭐 이런 식이 만약에 나와 있다. 얘는 x가 커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함수값이 커지는 게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로 보통 2차식이 많이 나오는데 값의 범위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 값의 범위를. 자, 그래서 얘도 진수를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수를. 최대, 최소. 진수가 커지면 최대, 진수가 최소면 그 값도 최소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밑이 1보다 클 때이다. 그리고 0과 1 사이일 때에는 자, 이 fx 진수가 최대면 반대로 최소가 나오고, 진수가 최소이면 얘는 이제 최대가 나올 겁니다. 이제. 네.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모양이고, 그리고 자, 이제 지수함수의 이제 활용. 자, 여기는 그 방부등식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크게 막 비중 있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빈칸만 한번 좀 펴볼게요. 자, 여기 그 어떤 지수 방정식이 있습니다. AFX가 A의 GX랑 같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어때야 되겠네, 얘들아? 지수가. 기본적으로 지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죠, 이게? A가 0. 네. A가 0.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밑은 0보다 큰 부분만 일단은 가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밑이 1일 때 또 우리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밑이 1일 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반복이 될 때,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주로 치환을 해서 이제 풀었단 말이에요. 이제 치환해서 풀어주시는데, 이 지수 방정식, 지수에 있는 부분을 뭐 A의 X를 T로 치환할 때에는 반드시 범위가 있었죠. 무슨 범위? 아까 그 지수함수의 치역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 그 지수함수의 값 자체는 범위가 0보다 크다로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0보다 크다. 그래서 치환을 했을 때에는 그 치환 놈이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것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지수가 같을 때 이제 지수는 같은데 밑이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밑이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 있을까? 하나 더 있는 게 뭐 있을까? 네, 지수가 0이가 됩니다. 지수가 0. fx가 0. 지수가 0이면은 0제곱이 항상 몇이었어? 1이었잖아. 1. 그지? 그 지수가 0인 것도 이제 있을 수 있겠고. 자, 밑에도 만약에 이제 미지수가 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이제 풀었었습니까? 이때는 이제. 밑에도 미지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 fx, gx를 이제 우리가 뭐 같다라고 해서 풀기는 이제 할 건데, 기본적으로 지수가 일단 같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거고, 이제. 지수가 같겠구나. 라고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이 1이어야 될 겁니다, 이제. 1번이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 1번이랑 똑같은 상황. 근데 주의해 주실 점은 그 지수랑 밑 둘 다 미지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그 범위에 대한 조건들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범위에 대한 조건들. 자, 부등식인데, 자, 부등식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 자, 기본적으로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밑이 같은 상황에서 이 지수가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자, AFX가 만약에 더 크대. 그러면은 fx는 gx보다 어떻습니까? 지수의 범위는? 네, 이거는 무조건 범위를 나눠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0과 1 사이일 때의 상황, 1보다 클 때의 상황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 자, 밑이 1보다 작으면은 지수의 범위는 어떻게 됐었니, 얘들아? 지수의 범위는? 그 부등호 방향의 반대로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부등호 방향의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그 아까 그 지수가 커지면은 그 오히려 그 감수함수에서는 반대로 나오는 게 있었죠. 반대로 나오는 게. 만약에 이제 밑이 1보다 작으면은, 아, 얘가 더 크다? 그러면 지수는 반대가 오른쪽 게 더 크다. 라고 봐주셔야 되고, 밑의 범위가 중요해, 밑의 범위.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다. 이때는 저기 나와 있는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따라가 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면은 치환해 주시는데, 얘도 범위에 주의를 해 줍시다. 범위에 주의를 해 주시고, 여기도. 자, 여기 3번은 얘도 밑에도 미지수가 있다. 얘는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범위를 여기 나와 있듯이 세 가지 범위로 나눠줘야 돼. 세 가지 범위. 자, 왜냐하면은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는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된다라고 했잖아. 반대로. 그래서 0과 1 사이의 범위, 이걸 씁시다.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니, 이거? x가 1이면은 이 부등식이 성립하니, 이게 지금? 1이면은 지수에 상관없이 양변의 값이 몇입니까? 지수에 상관없이. 값이 1인 거 맞니?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문제들에 따라서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일단 저 식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 맞는 거고.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 이때는 이제 그대로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는 이제 그 미지수를 우리가 포함하는 방부등식은 보통은 2차식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 부등식, 2차 함수 요거를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이제. 일단 요 내용까지 일단 봅시다. 부등식. 자, 이제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자, 얘는 지금 보시면 밑이 같은 상황에서 진수가 다르거든요. 진수만 다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진수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진수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수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얘는 근데 밑이 뭐 1이다, 1이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은 없는 게 기본적으로 로그는 밑이 1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로그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니? 기본적으로 진수의 범위 신경 써줘야죠. 진수가 항상 범위가 어때야 됩니까? 로그는 항상 신경 써야 돼. 진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신경 써야 돼. 자, 반복이 된다. 예, 치환하는 겁니다. 반복되면은. 근데 아까 지수에서는 아까 그 치환할 때 범위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로그에서는 치환하면은 얘는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왜 없죠? 범위가? 예, 로그 함수의 그 치역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로그 함수의 치역의 범위는 아까 y의 범위는 얘는 그래프 모양이 그 모든 실수 y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건은 없다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진수가 같아 버리게 되면은 지금 밑이 만약에 달라요. A, B예요. 그러면 밑도 같게 돼야 저 양변이 같지 않을까? 밑도 같아야. 혹은 진수가 몇이 돼버리면, 밑이 다르더라도 진수가 1이 돼버리면은 그 값이 몇이었어요? 진수가 1이면은 그 로그 값이 0이었었지, 0. 그지? 그렇게 보실 수 있었고, 자,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로그를 취하여 푼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x 로그 x는 10 이런 식으로 밑과 이 지수 자리에 이제 이렇게 로그가 이제 있다. 로그가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했니, 얘들아? 어떻게 처리했니, 이거? 어떻게 했니?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로그를. 근데 로그를 취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을 진수로 만들으라는 거거든. 진수로. 그러니까 로그에는 밑이 있고 진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진수로 보내고 로그를 새로 이렇게 작성하라는 거야. 로그를 이제. 그리고 밑은 이제 내 맘대로 정하면 됩니다. 밑은 이제 내 맘대로 정하면 돼요. 근데 양변을 똑같이 잡으면 되고, 이렇게 만들으라는 게 로그를 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밑은 이제 그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랑 똑같은 걸로 우리가 이제 잡고요. 자, 밑이 생략된 거면은 몇이 생략된 거?
10이 생략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진수로 보냈는데 진수에 보니까 지수가 또 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었니?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니? 앞으로. 그럼 앞으로 나와요. 로그 x. 그 다음에 이제 저 기존에 있던 거 로그 x. 자, 그게 이제 값이 몇이냐면은 여기 로그 10을 계산해 버리니까 1 나오는 거 맞니? 1. 뭐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볼 수도 있었다라는 거야. 이렇게도. 자, 그 다음에 자, 부등식인데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다. 그럼 밑이 같은 상황에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밑의 범위를 나눠서 푸시는 거였습니다. 밑이 0과 1 사이면은 부등호 방향 아까 지수함수랑 똑같이 밑의 범위에 따라서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해주시고 1보다 크면은 부등호 방향 그대로 써주시는 겁니다. fx가 gx보다 크다. 그리고 반복된다. 치환하시고 지수에 로그가 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는 그 로그를 취한다 라는 겁니다. 로그를 취하시고 자, 로그의 진수에 로그가 있을 때 저게 뭔 말이냐면은 로그가 중첩되어 있을 때거든. 로그 2에 뭐 로그 3에 x가 1 이런 식으로 로그가 중첩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는 식을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 자, 얘 지수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지수식으로 바꿔주시면 지수식 예. 2의 1제곱은 요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2의 1제곱은 로그 3x 여기서 한 번 더 푸는 거죠 이제. 자, 3의 제곱은 x 이렇게 또 바꿀 수 있니? 3의 제곱은 x 요걸 할 수 있어야 된다. 바꾸는 거. 자, 근데 주의해 주실 점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진수의 범위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야 돼요. 0보다 크다라는 거 신경 써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2차랑 관련된 것들은 빠삭하게 잘 기억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로그의 그 조건 있잖아. 기본 조건. 밑과 진수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고 진수가 0보다 크다. 잘 기억해주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해주고 계시면 되고 그 일단 그 문제를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번호 순서대로 하지는 않을 거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일단 자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 로그의 이제 그 진수 조건을 좀 체크하는 부등식 좀 간단한 걸 일단 좀 먼저 볼 거예요. 이제 자 보시면 자 로그 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있죠. 뭐 저렇게 간단한 것도 쉽게 수능에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뭐 3점짜리 가장 쉬운 3점 정도 나올 수가 있고, 이제 보시면 로그 나오면 뭘 신경 쓰셔야 된다고요? 로그 나오면 진수 조건 0보다 크다. 이걸 다 신경 써야 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신경을 안 썼다라고 해보자. 신경을 안 썼어. 자, 그러면 신경을 안 썼다. 밑이 일단 같으니까 진수끼리 대소관계 작성해 볼 수 있는데 밑이 1보다 크면은 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대로 온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이제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다 넘깁니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인수분해해서 부등식 풀 수 있죠? 작으면은 사이 범위 맞니? 사이. 바로 하면은 마4와 1 사이로 나올 거야. 해보시면은 마4와 1 사이. 자, 그러면은 이제 마4하고 1을 곱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답이 마4가 이제 없잖아요. 그죠? 진수 조건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꼭. 자,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요. 얘가 이제 0보다 크다. 얘도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꼭 신경 써주셔야 될 거야. 일단 앞에 있는 것도 이제 2차 부등식 풀어주는 거잖아요. 풀어보시면은 얘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나오고요. 얘도 이제 풀어보시면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얘네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작성을 해보자. 자, 그럼 마4가 있고 1이 있고요. 걔네 사이 범위가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1보다 이제 큰 게 있고 마2보다 작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작다라는 범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색깔별로 구별해놨는데 모두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보이십니까? 어디가 됩니까? 마4와 마2 사이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칠하는 이 부분이 공통 범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을 이제 마4와 마2 사이니까 곱해서 8 4번으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4번 답 해주시고 근 뿌리 근 괜찮이고 자, 이제 진수 조건을 꼭 체크해줘야 되는 유형이고요. 진수 조건 체크해주셔야 되고. 자, 이건 너무 쉽고요. 자,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난이도를 이제 벌써부터 올려나가 볼 겁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거거든, 이거. 자, 이제 1위 안에 세 양수 ABC가 있는데, 얘네 ABC의 대수관계를 확인하는 유형이에요,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좀 옛날 기출이긴 하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 로그 함수, 지수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위치의 범위에 따라서 그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비교,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세 양수 ABC의 대소관계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이제 요런 건데, 이제, ABC 중 뭐가 가장 크고 작을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지금 로그 함수 2개 있고 지수 함수 하나가 있잖아. 이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로그 함수가 더 많으니 지수 함수를 그 로그 함수로 이제 그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바꿔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볼 거거든요, 이제. 자, 그럼 지금 y는 cx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 로그 함수로 이제 그 역함수를 구해 주려면은 이제 이거 xy의 자리를 이제 바꿔 주신 다음에 얘를 y는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y는 로그 cx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로그 c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역함수를 이제 여기다 그려볼 건데, 근데 우리 그거 있지 않나?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학 하에서 배웠던 거.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가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y는 x가. 그러니까 여기 y는 cx라는 함수와 y는 x의 교점 이 점 있잖아요, 그죠? 역함수도 저 점을 이제 지나게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얘도 그 진수가 1이면은 y좌표가 0이 되는 거니까 1,0 이 점 지나야 되는 거 맞니? 이 점 지나야 되는 거. 그러면은 저 두 점을 지나게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야. 저 두 점을 지나게. 그럼 저 두 점을 지나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저 두 점을 지나게 이제 어떻게 그려지니?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게 그림 그리실 수 있겠니? 그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겁니다. 그림이 이제요. 이 두 점을 지나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이 y는 로그 cx가 되는 건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면은, 그 로그 함수는 자, 지금 이렇게 A, B, C가 뭔가 이렇게 함수들이 나란하게 정리를 되어 있는데 그 항상 지나는 점 있잖아. 항상 지나는 점. 이제 그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위치 관계가 바뀌거든. 지금 세 함수가 있는데 지금 1보다 이제 큰 쪽에서는 지금 이제 맨 밑에가 이제 A, B, C 순서대로 있잖아. 근데 이제 1보다 좌측을 보시면은 그 A, B, C의 그 위치 관계가 지금 역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역전이 돼요. 일단은 이 항상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그 위치 관계 바뀌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거 하나 일단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ABC의 대소관계를 따져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저거 따질 수 있겠니, 저거? ABC 대소관계?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그냥 대입해 봐서 적절한 예시를 드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하거든요. 적절한 예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제. 만약에 어떤 x값이 주어지면은 있잖아. x값이 주어졌을 때 그 함수값을 계산해 봤으면은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딱딱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지금. 가장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예시를. 그래가지고 이제 x를 이제 다시 저 ABC 중 지금 뭐가 큰지는 모르겠는데 세 함수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어떻게 잡냐면요. 지금 이 함수가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모양이니까 밑은 일단 1보다 작아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2의 거듭제곱이랑 좀 연관된 밑을 잡아볼게. 뭐 y는 로그 2분의 1x, 그 다음에 이제 y는 로그 4분의 1x, 그 다음에 이제 y는 로그 8분의 1x. 2의 거듭제곱 몇 개를 한번 좀 가정을 좀 해볼게. 이런 식으로 가정을 좀 해볼게. 그런 다음에 x에다가 이제 그 1보다 큰 어떤 값을 한번 좀 대입을 해서 그 함수값의 대소관계 판단을 해볼 건데, x를 이제 뭐 2 무난한 걸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2 넣어주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로그 2분의 1의 2. 요거 몇이니? 로그 2분의 1의 2. 요거 몇입니까? 이거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 요거 기억납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 맞니? 마이너스 1로? 다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이제 로그 4분의 1의 2인데,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4분의 1이 몇 제곱입니까? 4분의 1이. 일단은 얘는 2분의 1의 제곱인 거 맞니? 2분의 1의 제곱. 그러면 얘를 한번 좀 천천히 해볼게. 그럼 로그 해가지고 이제 그 2분의 1의 제곱인데, 그 2분의 1의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니, 얘들아? 네. 이거 그 역수 형태는 내가 이제 지수의 반대부호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요 지수, 밑에 지수가 분모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분모로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로그 8분의 1의 2입니다. 얘도 이제 중간 과정 이제 8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3제곱인 걸 감안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대소관계 3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방법. 요거는 일단 적절한 예시를 들어주면은 금방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함수값이 가장 작은 거는 마 1 요거 맞니? 요거. 그러니까 지금 관찰을 해보면은 이게 위로 갈수록 이제 함수값이 지금 작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이제. 근데 이제 밑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봐. 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밑이 커지고 있는 거 맞니? 밑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감안하면은 y 값이 감소한다. 즉 이제 밑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잖아. 밑으로 갈수록 밑이 어떻게 되는 거? 커지는 거. 밑으로 갈수록 밑이 커지는 거니까 가장 밑에 있을 때는 밑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일단 ABC 대소관계를 일단 이렇게 놔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놔볼 수가 있어요. 일단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방법.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뭐냐면은 이 항상 지나는 점 있죠. 여기서는 몇 콤마 몇? 항상 지나는 점이 1,0이란 말이야. 그 항상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항상 이렇거든요. 뭐가 어떻냐? 만약에 그 이제 함수가 여러 개 나와가지고 그 함수들 간의 그 이제 그 대소관계나 이제 그 위치관계를 파악해야 될 때 밑이 커지면요, 저 항상 지나는 점 있죠. 저 항상 지나는 점, 정점 기준으로 해서 저 함수가 약간 시계 방향처럼 움직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니? 밑이 만약에 점점 작아지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해주면 이제 정점 기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지금 밑이 커지기 위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봐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점 위쪽에 있는 부분 있죠. 위쪽에 있는 부분. 지금 이 시계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방향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방향이지. 요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함에 따라서 점점 밑이 커진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아래 부분을 봐줘도 지금 이게 이렇게 갈수록 이 화살표 방향이 밑이 커지는 방향이에요. 이제 밑이 커지는 방향. 그래서
이 시계 방향으로 이제 점점 움직일수록 밑이 커지는구나 라고 그냥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그 밑의 범위에 상관없어. 밑이 이제 뭐 이제 1보다 뭐 이제 뭐 작던지 아니면 이제 밑이 이제 1보다 크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얘는. 아시겠죠? 항상 밑의 그런 조건에 범위에 상관없이 밑이 1보다 큰 함수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이제 1,0이라 했을 때 뭐 이렇게 두 함수가 있어. 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 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밑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밑이 커지는 거. 그럼 여기서는 밑이 A가 커야 되겠니? B가 커야 되겠니? 이거는. 밑이 뭐가 커야 됩니까? 이거는. B가 커야 되는 거 알겠니? B가 시계 방향 기준이니까. 그러면은 그 밑이 작아지면은 점점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얘는 지금 로그 함수를 얘기를 한 거잖아. 그 역함수인 지수 함수는 어떻겠니? 지수 함수는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수 함수는 이제. 그래서 그 지수 함수로 한번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지수 함수를 이제. 자, 간단한 지수 함수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자, 이제 뭐 요런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함수가 있어, 이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역함수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y는 ax, 그 다음에 y는 bx가 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오히려 이제 밑이 커지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얘는 이제 내가 지금 커지는 방향을 지금 일단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어. 얘는 반시계 방향이야. 밑이 커지면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1보다 뭐 작냐 크냐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문제는 45번입니다. 45번을 한번 좀 보시면 이제 밑에 그 범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자, 요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요거 자, 이제 로그 함수가 나와 있을 때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저 f가 더 함수값이 크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자,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이제. 일단은 어떤 두 로그 함수가 있어. 근데 이제 A, B 중에서 밑이 지금 뭐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뭐 아직은 좀 모르겠는데,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f가 g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저런 일이 벌어지려면은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y축은 x는 0, 여기는 x는 1인데, 이제 그 0과 1 사이에서 f가 더 위에 있고 싶다라고 돼 있어. f가 더 위에 있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요런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런 함수. 이렇게 그냥 두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그 0과 1 사이의 구간, 여기에서는 흰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흰색을 이제 F로 잡아주면 되니? 흰색을 F로? 이렇게 잡으면 되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G를 잡아주면 되니?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꼭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 함수여야 되나, 무조건? 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런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도 있어요.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밑이 1보다 크게 그렸는데 둘 다 밑이 0과 1 사이에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섞여 있을 수도 있지. 섞일 수도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 밑도 있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그런 밑을 가지는 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일단 지금은 이제 둘 다 밑을 1보다 크게 좀 잡아봤는데, 둘 다 1보다 크게 잡아봤는데,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f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로그 ax, g가 이제 로그 bx가 되는 것인데, 자, 이거는 지금 관찰해 보시면 이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이동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더 밑이 큰 것이니까, 밑이 뭐가 더 큽니까? a, b 둘 중에서 a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일단 A는 B보다는 일단은 큰데, 근데 둘 다 밑을 1보다 크게 잡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은 맞는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아, 1번은 맞는구나 하는 거.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을 좀 가정해줘야 되냐면은, 두 번째는 둘 다 이제 밑이 1보다 작을 때, 니은이 이제 보시면은 0과 1 사이에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제 함수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려줄게. 아까 그 항상 지나는 점 기준으로 그 위치 바뀐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면은 지금도 내가 f를 더 위에 있는 저 함수값이 더 크게 지금 잡은 거거든요, 얘가 지금. 얘가 로그 A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GX가 되면서 얘는 그러면은 로그 BX로 좀 잡은 것인데요, 얘는. 자, 얘도 생각해보면은 그 시계 방향으로 이제 가면은 밑이 큰 거란 말이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면은 밑이 큰 거. 그러면 밑이 어떤 게 더 크니 얘들아? 밑이 더 큰 놈은?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더 큰 거 알겠니 이거? A가? 그러면 일단은 A는 B보다 클 것인데 지금 밑을 0과 1 사이의 범위에 그래프를 그림을 그려줬잖아 이제. 그래서 0, B, A, 1인데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틀린 것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틀린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황은 이제 섞여 있을 때거든요, 이제. 섞여 있을 때. 자, 이제 섞여 있는 상황인데. 자, 섞여 있을 때에는 사실은 이제 명확합니다. 일단은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f가 더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 밑이 0과 1 사이인 요런 함수도 있을 수 있고, 밑이 1보다 큰 요런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요 분홍색을 이제 우리가 G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G라고 이제. 얘가 이제 GX가 되면서 로그 BX가 되는 것이고요. 흰색은 Y는 FX가 되는 것이면서 로그 AX로 지금 저 조건을 만족하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럼 이때도 되나 이거? 됩니까 이거? 이때도 이제 그 밑이 뭐 1보다 크든 뭐 작든 그런 게 섞여 있어도 이때도 당연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시계 방향인 거잖아요, 얘가 이제, 그지? 그래서 이제 뭐 딱 봐도 분홍색은 1보다 크고, 분홍색. 그 다음에 이제 이 흰색은 그 0과 1 사이에 이제 갇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반대로 했지. 그지? 아니, 반대로 됐죠, 지금? 이게 지금 1, B, 그 다음에 여기 이제 0이 나오고, 여기에 A, 여기 맞죠, 이제? 네. 자, 뭐, 요렇게 엇갈려 있어도, 이제 그 규칙이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바로 확인되긴 하지만. 그래서 0A, 1B, 0A, 1B로 나와 있으니까, D가 맞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로그 함수는 시계 방향이 밑이 커지는 방향이다.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나머지 상황들도, 뭐, 반대로 생각하든 해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해서 따지는 거는 일단 맨 마지막 문제에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보고, 지금은 37번을 봅시다. 37번.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 그래프를 조금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함수랑 관련된 문제를 좀 볼 거예요, 이제. 자, 이게 되게 그 자주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데 나오는 유명한 문제인데, 자, 이제 두 어떤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대칭처럼 보이죠? 대칭처럼. 자, 근데 선분 AB가 길이가 1과 100 사이여야 되는데, 그 선분 AB가 도대체 뭐냐? 지수함수 위에 어떤 한 점 A를 딱 집어가지고, 이 X축에 평행한 선을 이렇게 좀 그어주는데, 이 다른 지수함수랑 만나는 점이 B다. 그랬을 때, 이 선분의 길이가 1과 100 사이여야 된다. 라는 거거든. 1과 100 사이가 되도록 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해주래요, 이제. 여기 점 A의 좌표를, X좌표를 기본적으로 A라고 잡은 겁니다. 일단,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선분의 길이가 1과 100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야. 1과 100 사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은, 이 분홍색 선을 그럼 조절함에 따라서 선분의 길이가 이제 좀 왔다 갔다 결정이 되겠지? 근데 이게 이 직선이 만약에 밑으로 간다면 얘들아, 이게 지금 이 교점을 좀 기준으로 해서
이 교점보다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직선이 그어지면은 선분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 알겠니? 길어질 것이고 반대로 이 교점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되니? 선분의 길이가 물론 이제 길어지긴 하겠죠. 근데 요 상황은 이게 계속 길어질까 이게? 길어지기는 할 텐데 무한히 길어질까 제가 이제? 무한히 길어질까? 무한히 길어지니 저거? 무한이니? 자, 우리는 식을 이렇게 세울 겁니다, 이제. 선분 AB의 길이에 대한 식을 세울 거야. Y좌표가 동일하니까 이제 X좌표의 차가 길이가 될 거야. X좌표의 차가. 일단은 좌표를 좀 구해주려면 X가 A면 Y는 2A. 점 B는 이제 동일한 Y좌표 가지니까 2A라고 일단 Y좌표 쓰시고 B라는 점에 X좌표를 구해주려면은 지금 요 함수가 이제 지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구해 봅시다, 이제. 자, 확대를 해서 봅시다. 확대를 해서. 자, 확대를 하자. 자, 다시 A, 2A. 자, 점 B를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자, 여기 Y좌표에다가 2A를 이제 넣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좀 한번 풀어봐야 되거든, 요거를. 저거를 이제 어떻게든 우리는 X로 정리를 해줘야 돼, X로. 이거 어떻게 X로 정리하니,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하니? 로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밑이 이제 같으니까 얘네를 어떻게 좀 합쳐볼 생각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도 가능해요. 보세요. 양변에 2의 X를 곱해. 2의 X. 그러면 여기 2의 X가 곱해지면은 2의 X, 2의 A, 15. 요거 맞니? 그러면은 2의 X 플러스 A 지수를 합칠 수가 있고 얘를 로그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네, 지수는 밑을 똑같이 쓰시고 이제 15 요렇게 쓰는 거 되니? 이렇게 쓰는 거 요게 돼야 돼 얘들아 요게. 그래서 A를 이제 넘겨주시기만 하면은 로그 2의 15 마이너스 A구나 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아 저것 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X좌표 완성이 됐고 로그 2의 15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 둘이 빼주면 되는데 근데 항상 선분의 길이는 우리 어떻게 세워야 돼? 근거에서 작은 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A, B의 점의 좌표의 위치는 교점 기준으로 얘가 역전되지 않니 밑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니? 네, 절대값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 선분의 길이는 항상 절대값이야. 근데 일단 눈에 보이는 이 오른쪽에 있는 놈에서 저 왼쪽에 있는 놈을 빼줄게 일단. A에서 저 왼쪽 점의 좌표를 이제 빼주면 이거를 절대값을 씌워준 게 이제 요게 뭐다? 선분 A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아까 1과 100 사이라고 했었죠? 등호가 아까 없었고 그럼 이제 요거를 풀어주면 됩니다. 얘가 이제 1과 100 사이구나. 요거를 그냥 풀어 헤치면 끝. 요거를. 그러면 좀 더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1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고. 자, 사실 이제 절대값이니까 이제 절대값을 이제 이걸 풀어주면은 요거 절대값 풀면 어떻게 되니? 요거 풀어주면은. 네. 그쵸. 이게 두 상수 사이에 절대값 껴있으면은 음수 범위 쪽하고 그 다음에 양수 범위 쪽을 둘 다 쓰는 거 맞습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과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 그 다음에 이제 100 요거 맞니 얘들아? 요거니 요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A 범위로 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A 범위. 근데 문제는 그 정수 A의 개수가 아니라 2 이상의 자연수 A를 구하라라고 했고 2 이상의 자연수. 막 정확히 막 A로 막 정리를 이제 막 디테일하게 이제 막 할 필요는 없고 요거 범위 보세요. 요거. 일단 그 A로 정리하긴 할 건데 얘를 그럼 양변을 일단 더해주고 뭐 2로 나눠주고 해주면 되잖아. 그럼 봐봐. 일단
얘가 값이 대략 몇 정도 되니? 로그 2의 15. 몇 정도 되니? 이를, 예, 대략 몇 번 제곱해주면 되냐? 이게 2의 세제곱이 8이고, 4제곱이 16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15는 3과 4 사이에 위치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줘가지고, 이제, 얘는 3과 4 사이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 얼마 정도 되는 수라는 거죠. 3. 얼마 정도 되는 수라는 이제. 3. 얼마. 그래서 3. 얼마를 그냥 더한다 쳐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몇이야? 마이너스 96. 얼마. 2a. 그 다음에 더해주시면은, 이제, 뭐, 2. 얼마여가지고,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이제, 1. 얼마하고, 뭐 마이너스 40, 뭐, 8. 얼마. 이렇게 a의 범위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거? 여기까지 맞니? a의 범위. a의 범위가 나오는데, 사실 근데 자연수만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해당이 안 됐고요. 얘는 이제.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는 범위는 아닙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그럼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3. 얼마 더해 주시면, 자, 4. 얼마, 2a, 3. 얼마.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2. 얼마에다가 이제 51. 얼마가 되니까 요거는 뭔가 좀 카운팅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3부터 이제 51까지 가능한 거 맞니, 이거? 3부터 51. 그럼 요 사이에 몇 개 있습니까? 개수 세주면은 49개 있나? 빼서 더하기 1 맞지? 이렇게 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9개. 그럼 답이 이제 49개가 있나요? 네, 있네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3분의 길이, x 길이 뺀 거의 절대값. 요 절대값 기억하시고, 요 절대값 기억하시고, 절대값 기억하시고, 절대값. 자, 그 다음. 자, 자, 요 문제도 한번 보시면, 좌표 평면에서 어떤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그 중점이 원점이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 중점이 원점이다. 이제 그 중점이 원점이다. 자, 중점이 원점이다. 자, 이거 식을 좀 이제 어떻게 세워주면 좋을까? 얘는 이제 일단 상황은 이제 뭐 대략적으로 한번 좀 그려보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4분의 5가 이제 있고. 자, 이제 함수가 뭐 정확히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이 그려져 있다 치면은 이제 역함수가 이제 뭐 본 따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 교점이 여기가 A, B라는 얘기인데요. 이 3분 A, B의 중점이, 이 3분 A, B의 중점이 마침 어떻다 얘가? 딱 원점으로 일치하더라라는 거잖아. 원점으로 일치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을 세워봐야 될까, 얘들아? 어떤 식을? y는 xy 교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교점을 한번 좀 그 찾아보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의 좌표를 뭐 t라고 이제 두면은 y 좌표도 t가 되는 것이고 일단. 그러면 이 점은 이 지수 함수도 지나는 점이잖아요. 그죠? 지나니까 뭐 대입해보면 a의 t는 마이너스 4, a의 t 마이너스 4분의 5는 t. t를 지나니까 대입해주면 요런 식 이끌어낼 수 있네. 요런 식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식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근데 이게 그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 원점이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자, 원점은 0,0인데 그러면 이 A라는 점의 좌표 여기 몇 컴마 몇이니? 대칭이면은 이제 이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나오는 거 맞습니까? 왜? 왜냐면은 얘네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게 중점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이제 예전에 이제 나랑 같이 그 대칭이동, 그 도형이동 단원을 이제 하신 분들은 이렇게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 B에서 원점을 이동할 때 지금 X가 이제 빼기 T가 된 거 맞니? 빼기 T. 그럼 빼기 T를 한 번 더 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Y좌표도 빼기 T가 됐으니까 또 빼기 T를 하면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
즉, 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도 저 지수함수가 지나는 점이더라 라고 해가지고 저 점의 좌표 또한 우리는 대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죠. 마이너스 t. 이런 식도 이끌어낼 수가 있죠. 마이너스 t. 그러면 얘네를 이제 잘 정리하면은 뭐 a든 t든 뭔가 좀 이끌어낼 수 있겠지. 얘를 어떻게 정리해주는 게 좋을까?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더하면 0이죠, 일단? 더하면. 예, 더해서 0이라는 식 써볼까? 그러면 좌변 AT,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A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5가 0이다라는, 자, 요런 거를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자, 요거 어떻게 풀어야 되니, 이거? 예. 일단은, 그 양변에 뭐 곱하기 A의 T제곱을 한번 좀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아. A의 T제곱. 그러면 형태가 A의 2t, 자, 여기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AT가 되는 겁니다.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구나라는 게 이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되는 꼴입니다, 이거 이제. 자, 치환 안 해도 이거 되겠니, 이거? 그러면은, 이제 얘가 2배의 A의 T, 그 다음에 A의 T가 이렇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잡아주면은 여기 만들어질 거야. 해보시면. 그럼 여기서 찾으실 수 있는 건 A의 T는 2분의 1하고 A의 T는 2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일단은 내가 그 T를 양수로 잡았잖아. T를 양수로 잡았잖아. 그지? T를 양수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A의 T가 2분의 1하고 요거 이제 나왔고 구해야 되는 게 A 세제곱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네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은 T 나오는 거 맞니 이제? T 나오는 거? T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걸로 해본다고 하면은 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 그럼 이때 t는 뭐가 나오냐면은 2분의 1을 대입해주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고 이때는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은 만약에 a의 t를 2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대입해버리게 되면은 쟤는 이제 몇이니? t가 4분의 3 나오거든요. 4분의 3 이렇게 일단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 t 값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주면은 다시 a 구할 수 있는 거 맞니? a 구할 수 있는 거. 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자, 여기다 씁시다, 이제. 자, 이제 요거 마이너스 4분의 3을 대입해 주면 a의 마이너스 4분의 3은 뭐 2분의 1, 뭐 요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a의 그냥 4분의 3은 2 이렇게 나오는 놈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얘네 둘은 사실 잘 들여다보시면 같은 겁니다. 왜 같니 이거? 그 지수의 반대 보호잖아. 그럼 역수라고 얘기했죠? 역수.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이거. 같은 거. 자, 이게 지수의 부호를 뒤집어주면은 원래 여기는 이제 그 지수의 부호 뒤집어주니까 마이너스 1 돼가지고 2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지? 네, 사실은 같은 식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A를 찾을 수가 있겠구나. A를 이제. 근데 사실 구하는 게 A 세제곱을 구하는 것이니까 양변을 그냥 몇 제곱 해주면 되니? 4제곱 해주게 되면은 그냥 바로 그 답이 나오게 되죠. 구하는 거는 사실 A 세제곱이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AT는 2분의 1. 아직 아니야. 한참 남았어. 한참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중점이 이제 원점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좌표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좌표. 안 주어져 있으니까 좌표 잡고 들어가시고, 이제 식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어렵지 않은 식 정리야. 더해가지고 이제 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풀어줄 생각들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자.
자, 50번입니다, 이제. 이것도 너무 유명한 기출입니다, 이제. 뭐냐면은, 로그 함수에다가 그 원의 방정식을 이제 짬뽕한 문제인데, 근데 이게 그, 그래프긴 한데, 그 아까 문제랑 비슷하게, 방금 전에 문제는 그 중점이 뭐 원점이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얘도 이제 보시면은, 그 로그 함수랑 원이랑 만나는 두 점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 두 점이 있는데, 그 PQ가 이 원의 지름이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그 지름의 그 가운데 점은 뭡니까?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랑 뭔가 비슷한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식을 이제 세우고 이제 그 계산을 좀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자, 얘도 이제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확대를 해서 볼구나. y는 근데 식은 좀 미리 좀 써놓을게요. y는 로그 ax 4분의 5, 16분의 13. 아, 다 나와 있네. 자, 봅시다. 일단은 얘도 일단 좌표 잡는 거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역사가. 그러면은 항상 점의 좌표가 안 주어져 있다. 너네가 잡아야 돼. 너네가 x좌표 t라고 잡으면은 여기를 y좌표를 뭐라고 좀 잡을 수 있느냐. y좌표 잡을 수 있는 선택지는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그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그 로그 함수가 지나니까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원도 지나기는 하잖아. 원도. 근데 이제 원은 그 x에다가 t를 대입했을 때 요거 y 구하는 게 좀 빡세니까 그냥 로그로 세우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중점의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얘를 보면은 중심이 몇 컴마 몇이니? 요거 보시면 4분의 5,0으로 나오는 것이니 4분의 5,0.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대칭성 생각하면은 이거 아까 지름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니까 여기 점의 좌표를 좀 작성해 볼게. 자, 그 얘네 원래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중점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여기 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변화를 이제 얘기했지. 자, 여기에서 열로 넘어갈 때 t가 없어졌잖아. 빼기 t가 된 거 맞니? 빼기 t가 된 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빼기 t를 한번 더 해주시는 거. 빼기 t. 빼기 t를 한번 더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없었는데 숫자가 갑자기 4분의 5가 생겼잖아. 플러스 4분의 5가 된 거 맞니? 플러스 4분의 5.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도 플러스 4분의 5를 해가지고 이렇게 좌표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사실은 이제 요 길이가 있잖아요, 얘들아. 이 길이가. 요 길이가 x끼리 뺀 t-4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원래는. 그치? 맞니, 이거? 갑자기 2분의 5가 됐어요. 4분의 5를 더 더했어요. 여기에서 4분의 5를 더 더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 길이가 나오는데 이제 이 점의 x좌표는 이제 원래는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빼면은 이제 얘가 이제 뺄 때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5가 되면서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그 t가 마이너스 t가 됐다라는 게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고 원래 없던 4분의 5가 생겼다라는 게 플러스 4분의 5가 됐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그 중점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오지 않겠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간격이 동일하게 t-4분의 5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x가 똑같이 빠지는 거고 y도 똑같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변화량으로 그냥 처리해 주시면은 되겠고. 자, 이제 요거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좌표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y좌표가 원래 요거였다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얘를 뺐다는 얘기잖아. 그럼 한 번 더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로그 AT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이제 세워봐야 돼. 식을. 자, 식 세우는 거를 한번 좀 보세요. 이제 식 세우는 거. 근데 얘들아 이거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점은 사실은 어떤 것도 지금 지나냐. 이 원도 사실은 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다가 대입해줘야 될까 이거를? 어디다 대입해야 되니 이거? 어디다 대입해? 원방에다가도 좀 대입을 해봐야 돼. 원방에다가. 그리고 지금 이 점은 이제 얘도 이제 로그 함수가 또 지나는 점이거든요. 얘가. 로그 함수에다가도 이제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식 세울 게 좀 있어. 일단은 점 Q를 이제 가지고 이제 해보면은
저 좌표를 대입해. 마이너스 로그 AT는 로그 A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5 요런 거 하나 나오니? 요런 거 하나 나오지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좀 처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 지금 밑이 같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개수를 또 똑같이 만들어주면은 이제 진수끼리 같다라고 식을 풀 수가 있는데 요 마이너스는 여기 지수에 들어가가지고 t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이제 안으로도 넣을 수가 있었잖아요. 이제 안으로도.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밑이 같고 개수도 같으니까 그 진수끼리 같다라고 쓸 건데 저 t의 마이너스 1제곱은 t분의 1 맞니? t분의 1? 그럼 얘랑 이제 같다라고 쓰셔가지고 이거 풀어보면은 t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풀어보면은 그지? 자 그러면은 요거 풀면 t가 나오는데 자 뭐 양변에 t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2양까지 좀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바로 정리할게.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5t 플러스 1은 0 나올 겁니다 이제. t 곱하고 2양 한 겁니다 좌변으로 이제. 그럼 얘가 아까 봤던 거랑 뭔가 비슷한 숫자가 나오거든? 아까 문제랑 이제. 2랑 2분의 예, 이거 아까 인수분해가 2랑 2분의 1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아까 문제랑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고, 이제 얘가. 자, 그래서 일단은 좌표는 좀 더 이제, 확실히 이제 구해서 들어간 거가 되겠습니다. 2랑 2분의 1이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 큰 t 값은 사실은 이 오른쪽이고요. 작은 t 값은 사실 저기 왼쪽으로 결정됩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는 사실 2, 로그 A의 2고요. 여기는 이제 몇이야? 2분의 1, 마이너스 로그 A의 2로 사실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일단 이렇게 하나씩이 나오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을 지금 아직 안 건드렸거든. 이제 대입해봐야 돼요.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저 이제 2, 로그 A의 2를 이제 대입을 해보자. 어디다가? 요 원의 방정식에다가. 그럼 대입해서 이제 계산만 좀 잘 내주시면 되거든요. 계산만 이제. 자, 대입해보면은, 자, 2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4분의 3에 제곱해서 16분의 9. 로그 A의 2의 제곱이 16분의 13 나옵니다. 그러면 로그 A의 2의 제곱이 이거 넘어가면은 4분의 1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4분의 1 나와서 그러면은 저 제곱을 없애주시면은 이제 풀마 2분의 1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풀마 2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그래프 생겨먹은 걸 보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맞니? 오른쪽 위로? 밑은 일단 1보다 이제 커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1보다 큰, 실수 A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1보다 큰 A가 이제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뭐 플러스로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나오고, 네, 마이너스로 선택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양변 제곱해주면은 여기 4 나오죠? 이건 문제 없고,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2제곱을 합니다. 마이너스 2제곱 해주면은 여기 A로 만들어지니까. 그럼 여기가 2에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이게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니? 4분의 1. 얘는 이제 탈락. 네, 그래서 A를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A를 4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아까 문제랑 이제 뭐 거의 계산하는 과정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제 연달아서 좀 붙여놨고, 이제 아까 문제보다는 좀 더 이 그래프를 이제 보고 이제 그 원의 대칭성,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이제 세울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이 점의 좌표를 세울 수 있는지가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은 내가 되게 강조했던 거 뭡니까 어제? 항상 수학은 대입하려고 시도를 해야 된다. 이제 대입하고 계산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 시도를 항상 해야 돼. 특히 근 알겠니? 응. 대입해봐야 돼.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 문제는 14번이었나? 이게? 15번이었나? 몇 번이었니? 16번이구나. 16번 문제였습니다. 16번 문제. 이 정도면 할만하겠니? 이게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
할만하시겠니, 이거? 근데 이제 요즘 문제가 그 준킬러가 좀 막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새는 어려운 3점도 어려워. 어려운 3점도. 3점에서 조금 이제 뒤쪽에 나온 3점도 어렵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쉬운 4점 정도 아마 위치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요거, 자, 요 유형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38번 하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 67번. 얘네는 좀 이제 중요한 유형입니다. 요 별표 하나씩 쳐놓읍시다, 이제. 67, 38. 별표를 좀 미리 하나씩 좀 쳐둡시다, 이제. 67, 38. 67, 38. 이게 연관이 있는 유형이거든요. 이게 뭐냐. 자, 문제를 보시면 38번은, 자, 어떤 두 지수함수가 있어가지고, 이 삼각형의 그 넓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의 직선이랑 만나는 두 점 BC가 있을 때, BC의 길이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라라는 거거든요, 이제. 자,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3번 BC의 길이가 이제 루트 2로 주어진 상황이야. 루트 2로 이제. 자, 루트 2로 주어졌습니다, 루트 2로. 자,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여기 선분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서. 자, 여기서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기울기가 뭐 3, 이런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1이네? 근데, 네,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직선상에 어떤 선분의 길이가 루트 2네? 이게 뭘 의미하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가 막 45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그 두 점이 X증가랑 Y증가랑이 같은 거 알겠니, 이거? 직각 이등변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선분 BC에서 이 X축의 평행하하게, 그리고 이제 Y축의 평행하하게 선을 만약에 그거 봤을 때 그 변화량이 어때야 되겠니, 이게? 이 변화량이. 이 변화량이 같아야 되는 거 맞니? 직선상에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차이는 같다. 그러면은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이게 지금. 몇 대 몇입니까? 1대 1대 루트 2잖아? 1대 1대 루트 2. 그런데 여기 길이가 루트 2래. 그러면은 요 차이가 몇이겠니, 얘들아, 요 차이가. 이거 1로 나와줘야 되는 거 맞니? 이걸 이끌어내야 돼, 이걸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어떤 선분의 길이가 주어졌다. 그거를 루트 2로 나누면은, 그 차이가 나오죠. X좌표의 차이, 혹은 Y좌표의 차이가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알겠지? 자, 그러면 뭐 차이가 1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냐?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은, 점의 좌표를 뭔가 잡으시라고, 점의 좌표를. 여기서는 내가 점 B의 좌표를 좀 기준으로 둬서 여기를 뭐 A, 이런 식으로 한번 좌표를 좀 놔볼 거야, 이제. 그러면은 여기는 점의 좌표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에 A 빼기 3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점 C의 좌표는 이게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이동한 거니까 얘를 그만큼 좀 변형해주면 되죠. 저 점의 좌표를. 그럼 변형해주시면 X좌표 1 빼고 Y좌표 어떻게 되니? Y좌표 1 더 추가해서 좌표 저렇게 잡을 수 있니? 좌표? 저거 됩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이제 점 C라고 볼 건데 이제 그 점의 좌표를 이제 이 함수에다가 대입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 함수에다가 대입해 볼 거야. 그럼 대입한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Y좌표에 2에 A 빼기 3 더하기 2 X좌표에 A 빼기 1을 넣습니다. X좌표에 A 빼기 1. 자, 요렇게 식 나오는 거 맞니? 얘들아, 이거. 식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정리만 좀 잘해주면 돼. 정리만. 일단 다 이제 한쪽 변으로 몰아 넣을게요. 다 좌변으로 몰아 넣으면 2에 A 빼기 3 마이너스 2에 A 빼기 2 플러스 4는 0. 이건데
자, 요거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이제, 자,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몇이니? 2의 마이너스 3제곱. 2의 마이너스 3. 8분의 1 맞니? 8분의 1. 그러면은 8분의 1에 2의 A. 마이너스, 요거 2의 마이너스 2제곱. 요건 4분의 1이죠. 4분의 1에 2의 A 플러스 4는 0. 이게 동량 처리가 된다는 거지. 동량 처리. 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2의 A 플러스 4가 0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풀어주면 끝. 양변에 8 곱해 주셔가지고 이제 요거 A를 찾아보실 수가 있겠어요. 5가 나올 겁니다. 5제곱이 32였죠? 5제곱이 32. 5제곱이 32입니다. 5제곱이 32. 그럼 일단 저 좌표는 찾았고, B라는 점의 좌표. 이제 문제에서는 아까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라고 해서, 자, A가 5인 걸 찾았으니까 이제 뭐 사실상 뭐 끝났다. 이 좌표는 다 찾은 것이다. 자, B라는 점의 좌표는 그럼 5, 여기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5 나오는 것 같고요. 자, C라는 점의 좌표는 이제 5 넣어주면 4, 여기 몇이니? 6 맞니, 이거? 일단 좌표가 저렇게 나오지? 좌표가. A라는 점의 좌표까지 좀 찾아줘야 되는데, A는 이 두 함수, 두 지수함수의 교점이에요. 교점. 그러면 교점 구해주기 위해서 저 두 함수식을 같다라고 쓸 겁니다. 2의 x-1-2는 2의 x 빼기 3 더하기 1. 요거를 좀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자, 요것도 간단하게 좀 풀리는 게, 자, 얘네 자리를 바꿔주시면 2의 x-1 2의 x-3은 3.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있죠, 이제. 몇입니까, 이제? 8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2의 x. 얘가 3이다. 라고 해주는 거야. 얘가 이제 3이다. 얘가 이제 3이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그 정리를 해주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2의 x가 3이어가지고 3 약분 처리가 이제 될 것이고 1로 양변에 이제 뭘 곱합니까 이제? 마이너스 8분의 그냥 8분의 3이구나. 그냥 8분의 3. 그 다음에 양변에 8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좌표가 나옵니다. x가 3 나옵니다. x가 3. x가 3이 나옵니다. 그럼 A라는 점 좌표 완성되고, 여기는 이제 그 몇 컴마 몇이야? 3,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옵니까, 이제? 3, 2. 이렇게 나옵니다. 저 세 점을 가지고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구해주면 되겠죠? 저 어떻게 구했니? 세 점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네? 신발끈, 신발끈. 네. 사실 수능에는 조금 이 넓이 구하는 것까지는 안 나올 거기는 하는데, 이제, 원래는 이거 정석으로 구하는 거 어떻게 구했니? 정석으로 구하는 거는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가지고요, 원래 정석으로 구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점 B가 기준 점이다. 그러면 직선 AC로 이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쓴 게 높이다 라고 이용해서 푸는 게 원래는 정석이었어요. 옛날에는. 자, 신발끈 공식으로 그냥 합시다. 그 공식 기억납니까? 네. 일단은 자, 만약에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좌표 평면상에 이무의 세 점이 나와 있어. 이무의 세 점이 나와 있으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S는 2분의 1의 절대값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좌표들을 일단은 다 세로로 쓰거든요. 점들의 좌표를 다 세로로 써가지고 x1, y1, x2, y2, x3, y3 일단은 다 하나씩 나열하시고 세로로 맨 앞에 거 한 번 더 씁니다. 맨 앞에 거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연산이냐면은 이거 절대값이고요. 절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요렇게 끼리는 곱해주고 요렇게 끼리도 이제 곱해주는 거 기억나니? 이렇게
그러면 x1, y2, x2, y3, x3, y1에다가 빼기. 그 다음에 요 노란 색깔 x2, y1, x3, y2, x1, y3 이렇게 이제 빼주시면은 저게 이제 신발끈 공식이라는 겁니다. 저 좌표 평면상에서 임무의 세 점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는 거, 저게 이제. 그리고 이거 뭐 적용하면 바로 나오겠죠? 네, 적용해주면 나올 겁니다. 뭐 해보면, 자, 뭐 4, 6, 5, 5, 3, 2, 4, 6, 요거를 해보게 되면은 2분의 1, 이렇게 4, 5, 20, 5, 20, 3, 6, 18, 그 다음에 이제 5, 6, 30, 3, 5, 15, 5, 6, 30, 3, 5, 15, 4, 2, 8 요걸로 해주시면 나오겠죠? 그럼 몇이니 이거? 48에서 여기서 빼주시는 게 몇을 빼주는 거야? 얘가 이제 53을 빼주는 거니까 얘가 이제 2 나오나? 다 계산하면 2 나옵니까? 답이 이게 있습니까? 네, 2가 있네요 일단. 네, 이렇게 해주면 된다. 큰 거는 절대값이죠. 절대값 해주시면 되겠다. 이것도 따로 좀 써놓읍시다. 이제 까먹으신 분들 따로 써두세요. 따로 써두시고 4인가? 4니? 아니 48에서 53을 뺐는데 48에서 53이니? 아 48이구나. 48 빼기 53이니까 2분의 5가 맞니? 2분의 5죠 그죠? 네. 해가 바뀌고 나서 계산을 더 못하는 것 같아. 네. 2분의 5가 나올 것 같고요. 2분의 5를 답을 해주시면 되고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그리고 요건 지워도 되겠죠? 지웁니다. 연관된 문제가 67번입니다, 이제. 요거는 작년 수능. 이거 아마, 수업할 때 아마 한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요거 또 봅시다. 요거 또 봅시다. 요거 다 썼니, 이거? 네. 쉬워. 자, 그 다음에 67번을 보자. 67번은, 자, 직선이 있고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있다. PQ의 길이가 루트 5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루트 5다, 루트 5.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루트 5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이거를 확대를 해서 좀 볼게요, 이제 확대를 해서. 이게 기울기가 2인데, 이번에는 선분의 길이가 루트 5라고 나와 있거든요, 루트 5. 자, 이거는 뭘 좀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은, 기울기가 2야. 그 기울기 2라는 거는 우리 x증가량분의 y증가량 생각해 주시면은 얘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x증가량이 1, y증가량이 2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피타고라스가 성립합니까, 얘가 지금? 피타고라스가? 1, 2 루트 5 됩니까, 이거? 성립하죠? 그러면은 실제 길이가 지금 루트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x좌표의 차이가 1, y좌표의 차가 2라는 얘기야. 저 차이가 저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으면 이제 됐다. 됐다. 이제 얘도 그냥 점 좌표 잡고 하는 겁니다. 얘도 점 P 뭐 A, 이렇게 잡고 들어갈 거야 이제. A, 요 점의 좌표인데. 자, 3분의 2에 A 플러스 3 더하기 1. 여기도 동일하게 쓰는 겁니다, 이제. 근데 점 P에서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이동을 한 것을 반영해서 써줍니다, 이제. 그러면은 점 P의 좌표에서 이동을 이제 해서 쓸 겁니다, 이제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2를 반영을 한 거야. 그러면 얘도 이제 그 점표의 좌표 얘는, 자, 요 함수가, 요 새로운 지수 함수가 지나니까 대입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3분의 2에 a 플러스 3에 더하기 3은 3분의 2에 저 대입하는 겁니다, 지금. a 플러스 2 더하기 3분의 8.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뭐 잘 넘기고 해가지고 정리해주면 돼, 이제 얘를. 정리를.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여기서 얘네 둘이 한번 자리를 바꿔볼게. 자, 얘랑 자리를 바꿔서 쓸게요. 그러면은 여기 넘어가면 계산하면 3분의 1이고 요거 넘어가면 3분의 2에 a 플러스 2에서 3분의 2에 a 플러스 3인데요. 근디 여기서 이거 이제 그 3분의 2의 제곱 끄집어내자고. 9분의 4 요거도 3분의 2의 세제곱 끄집어내자고. 27분의 8 이거를 동류항 삼아서 좀 더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동류항 삼아서 그러면 이거 27로 통분해 주시면 27분의 10이거든요. 27분의 12. 얘 빼면은 27분의 4가 나오게 돼서 요거 계산만 마저 잘 끝내보시면 되겠다. 요거 계산만. 자, 이제 양변에 자 요거 4분의 27을 곱할 거야. 4분의 27. 그럼 4분의 27을 곱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4분의 9가 되나? 4분의 9는 3분의 2의 a. 네, 그럼 얘는 이거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4분의 9가 얘가 이제 2분의 3의 제곱인 거니까 역수로서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역수로서 이제 마이너스 2. 역수로서 나오게 된다. 오케이. 역수로서 나오게 되고 역수로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얘도 지금 이제 잘 주목하셔야 되는 점. 아까는 그 기울기가 이제 1이었는데, 기울기가 1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비율 관계? 1대 2대 루트 5라는 이런 비율 관계가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 이제. 알겠지? 이거를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번. 자, 요거는 요번이 아니라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 아, 올해 수능, 요번이다, 요번. 요번 수능입니다, 요번 수능. 요번 수능이다. 근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거. 의외로. 21번이면은 그 주관식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포지션이거든? 근데 할만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최근 기출은 다 할 거야. 특히 올해 수능 이런 건 다 할 거야. 올해 수능. 1번 문제도 어제 비슷한 거 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거. 뭔가 일단은 막 절대값이 나오면은 막 현기증이 막 나고 이제 그러는데. 문제가 이거야. 함수가 이제 로그 함수, 지수 함수의 절대값으로 접어 올리게 되는 게 있겠지. 구간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일단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이제 최대 4개가 되는 걸 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 최대 4개다. 결국 이 함수랑 이 y는 t라는 산수함수와 교점이 총 몇 개가 나와 주어야 된다는 얘기니, 이거? 교점이 총 4개로 나와 주어야 된다는 얘기야. 교점이 4개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 이 함수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자, 잘 보세요, 이거. 일단 저 절대값 3의 x 플러스 2 막 적어보토 이제 해볼 거예요, 이제. 자, 보시면. x가 0보다 작을 때를 볼 겁니다. 일단 요 함수를 좀 그럼 그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봐봐. x가 0보다 작을 때를 그리는 거야. 0을 만약에 그냥 넣어보시면 이게 9 빼기 n 나오니? 9 빼기 n이 나올 거란 말이야. 또 쟤는 지금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n을 가질 것이고,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x에 0을 넣어보니까 이게 9 빼기 n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함수가, 자, 희미하게 그린데, 희미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9 빼기 n으로 그려진다라는 얘기야, 9 빼기 n. 그래서 얘는 n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이 그래프가 좀 다르게 그려질 것이고, 또 접어 올려야 돼, 이게. 접어 올려야 됩니다. 점근선 접어 올리게 되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되니? 점근선 접어 올리면은 점근선 접어 올리게 되면은 뭐 이게 뭐 위에 뭐 위치를 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y는 n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n의 값의 범위를 좀 잘 관찰을 해 보셔야 되겠죠? n의 값의 범위. 자, 그리고 이제 이 우측은 로그 함수인데 얘도 x에 0을 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니 이거? 2 빼기 n 나오니? 2 빼기 n. 그러면은 2 빼기 n이니까 뭔가 여기 조금 밑에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4가 점근선 이어가지고요. 이 뭔가 왼쪽에 점근선이 있어가지고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이제 뭐냐? 여기는 2 빼기 n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여기서 접어 올리는 부분도 그럼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접어 올리는 부분. 교점이 총 최대 몇 개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교점이 최대 4개. 그럼 일단은 얘를 그 왼편 오른편 그러니까 찢어서 교점을 확인해 볼게. 찢어서 따로따로 확인해 볼게. 이게 어떤 상황이어야 교점이 4개여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제 잘 보세요. 이거 이 왼쪽 지수함수부터 좀 처리해 볼 건데 만약에 얘들아 지금 n이 만약에 n값이 자연수 n값이 1이라고 해봐. 이런 건 시행착오를 다 겪어보고 넣어봐야 돼. n이 1이면은 어떻게 되겠니 이게 그래프가? n이 1이면은 그래프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긴 할 거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나오긴 할 거야 이제. 그런 다음에 n을 이제 점점 키워봐 이제. n을 키워보면은 일단 요 왼편에서는 교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n이 커지면은 이 점은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이 점은 이건 내려가는 거 맞니? 이게 함수값이니까. 반대로 이 점근선 이건 어떻게 되니? 이 점근선은? 이 점근선은 위로 올라가는 거 맞니?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이게 점점 이제 이동을 해주다 보면은 얘가 어떻게도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느냐. 지금은 이 점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n이 커짐에 따라서 역전될 수도 있지 않겠니? 역전되기도 할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얘가 많이 내려왔어. 한 요 정도 좀 내려왔어. 점근선을 이제 오히려 더 올라갔어.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얘가 이렇게 접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n이 지금 커지는 상황이야 이제. n이 커지면은 초록색처럼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런데 일단 상수함수 그을 때 지금 이 부분에서는 교점이 한 개가 그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리면은 교점이 어떻게 그어집니까? 한 개. 근데 최대 몇 개 그려지겠니? 이 지수함수 부분에서는 교점이 최대 2개가 그어질 수 있습니다. 2개가 이제. 그러면은 이게 4개가 되려면은 오른편에서 어떻게 그려져야 돼? 오른편에서 2개가 그려져야지만이 여기 2개, 여기 2개 해가지고 총 이제 4개가 그려질 거야 이제. 4개가 이제. 그럼 여기서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지가 중요해. 로그 함수가. 어떻게? 네. 일단은 지금 그림은 안 접하게 이제 올라가게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지금 이 E-n이라는 y절편이 이렇게 밑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접어 올라가는 거 맞니? 이렇게 위로 이런 식으로 접어 올라가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접어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교점이 2개가 생기는 순간이 존재할 수 있죠. 여기서도 교점 2개의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시니까 이제. 그럼 이제 양쪽으로 이제 동시에 고려를 해봐야 된다. 양쪽으로 이제 동시에 고려.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 모양이 이제 그 여기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 여기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 여기서는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제 여기가 중요하지, 이제 여기가. 여기하고 여기서 이제 교점이 잘 형성이 돼야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가. 그럼 저기서 교점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야 할까, 얘들아? 교점이 어떤 식으로 형성돼야 되겠니? 교점. 다시 뭐라고요? 사이를 이제 뭐가 절묘하게 잘 이렇게 지나야 된다. 사이를 이제. 사이를 잘 지나야 된다. 자, 일단 봐봐. 일단은 지금
최소한 그 E-n은 음수로 떨어져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E-n이라는 거는 지금 음수로 떨어져야지만이 저거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최소한 음수로 떨어져야 됩니다. 일단 n은 일단 2보다 큰 것만 가능한 거야. 일단 최소 조건이야. 최소 조건. 그러면은 n이 점점 작아지면은 이제 이 점이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니까 저거 올라가면은 더 뭔가 위로 올라가는 셈이지. 더 올라가는 셈. 그죠? 올라가는 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n은 어떻게 돼야 되니? 9-n은? 쟤는 어떻게 돼? 어떻게? 양수. 9-n,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n이 너무 커버리게 되면은 이 점이 밑으로 점점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게 안 접어 올라가거든요. 안 접어 올라가요. 그래서 9-n이라는 거는 최소한 양수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n이 9보다 작아야 되겠다라는 거. n이 9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동시에 만족을 해야 잘 그었을 때 교점이 4개인 상황이 존재하는 겁니다. 교점이 4개인 상황이. 그래서 답은 일단은 3부터 8까지야. 3부터 8까지. 3부터 8까지야. 근데 이제 이게 맞나 싶다라는 생각이 의심이 드시면은 n에다가 이제 1, 2, 3, 4를 다 넣어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 해봐도 돼요. 이런 시행착오 정도는 사실은 겪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교점이 4개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 4개가 되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는 4개가 되는 상황을 한번 그거 보면은 이제 이 색깔 있는 걸로 보세요. 이제 뭐 요렇게 이제 4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4개가 된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21번 치고는 쉬운 편. 21번 치고는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 치고는 쉬운 편이시고 쉬운 편. 넘어가도 되니? 네. 넘어갑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자, 요거 사실 이게 메인이야. 이게 오늘의 메인입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요거 빨리 합시다. 요게 메인입니다. 로그 함수의 이런 합답형 문제거든요. 이거 별표 3개야, 얘들아. 별표 3개. 이거는 자주 나오고요.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유형 자체가. 어려워요, 이게. 자, 잘 봐야 돼, 이거, 얘들아, 이거. 잘 봐줘야 돼. 이게, 일단 문제에서 점의 좌표 하나 준 게 A가 몇 컴마 몇이래요? A가 4,2라고 되어 있고, CD 점의 좌표를 좀 줬는데, 자, A는 지금 4,2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제 문제에서 x1, y1. 그 다음에 점 D는 이제 x2, y2 이렇게 이제 줬거든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x1, x2의 뭐 이제 범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범위를 이제 구해주는 문제야. 자, 일단 x1, x2를 더하면 얘가 과연 양수인가?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의 합이. 자,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은 비교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밑이 다른 그리고 함수 형태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얘가. 일단은 뭔가 하나는 좀 똑같이 맞춰야 돼, 일단.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주면 지수함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x는 로그 2y에 의해서 y는 2의 x. 이거 맞니?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요 함수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당연히 여기 0,1을 지나면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요거 맞니? 왜냐하면은 지수함수는 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이동했을 때에는 밑이 작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되죠. 반대로. 그래서 이 초록색 함수가 y는 2x다. 이 초록색 함수가 y는 2x다. 그러면 a라는 점을 이제 y는 x 대칭을 이제 해봅니다. y는 x 대칭. 희미하게 좀 손을 그어서. 자, 얘를 이제 y는 x 대칭 해주게 되면 이제 여기가 될 것이며 이 점의 좌표를 a 다시라고 잡으면은 x, y 자리 바꾼 2,4라고 볼 수가 있어요. 2,4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점 C의 좌표에 대한 좀 힌트를 좀 더 얻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잘 봐야 되라, 이게. 여기서 점 A 다시는 Y좌표가 4잖아. 그러면 이 지수 함수에서 Y좌표가 4인 점 있죠? Y좌표가 4인 점.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 점 보이니? 여기 점 보이니? 이 점을 그러면은 Y좌표가 4인 점, 여기는 Y좌표가 4니까 X가 이제 1이거든요, 1. 여기는 X가 1이란 얘기야, 여기는. 그러면은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순간 아니야, 지금? 지금 여기 노란색 점이 1,4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주황색 점이 이제 2,4가 이제 있는 것이고, 이제 노란색으로 선을 그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이 살짝 C가 오른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그럼 얘는 이제 x1, y1을 이제 x1, y1을 이렇게 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가 이제 이렇게 지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x1의 대소관계 따질 수 있니? x1의 대소관계? 이게 무조건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1과 2 사이. 그래서 x1의 대소관계 1과 2 사이라는 게 일단은 하나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여기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여기 점 D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점 D는 이제 점 D 점 D는 어떻게 해줘야 되니 이거? 점 D는 지금 문제에서 점 B도 줬나요 지금? 점 B도? 점 B가 2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줬네. 점 B도 이제 네 줬네요 이제. 자, 여기가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 점 B를 대칭 이동을 한 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2분의 1이야. 저 점이 이제. 그럼 얘도 이제 아까 했던 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 세 점도 한번 여기다가 다시 표현해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위에 이제 여기가 이제 0,1인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0,1.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 여기 정도에 이제 위치한 게 얘가 이제 뭐냐면은 x2, y2.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일단. 이런 식으로. 그리고 로그 함수가 지금 어떻게 지나는 거냐면은 그 역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x2의 이 대소관계 확인되니? x2의 대소관계? 예. x2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 1과 0 사이에 있습니다. 마 1과 0 사이에. 요거를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관계에 의해서 마 1과 0 사이. 그럼 기억은 이제 확인이 되죠? 이거 더해 주시게 되면은 0, x1 플러스 x2, 2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일단 기억은 맞는 거고. 기억은 일단 맞고요. 기억은 여기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y1, y2의 곱인데, 그 y1, y2는 사실, 이 함수 있잖아. 요 x1, y1, 그 다음에 요 x2, y2, 역함수를 포함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제? y1이 2x1. 그 다음에 y2가 2x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양변을 곱해보면은 니은이 바로 나오니까 이제 양변 곱해주시게 되면은 2에 x1 플러스 x2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데 아까 요거 범위 구하지 않았니 이거? 범위 구하지 않았니? 범위를 아까 구해 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좀 이제 이용해주게 되면요 x1 이거 더한 게 0이면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2보다는 작게 되는 거니까 얘가 1과 4 사이에는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과 4 사이에 있구나. 마지막 디귿. 이 디귿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x끼리 뭔가 빼고 y끼리 뺀 거 이거 뭐랑 관련 있니 이거? 기울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근데 갑자기 기울기가 6분의 7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래. 갑자기 생뚱맞게 6분의 7이 나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확인한 점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점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두 기울기가 어느 부분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일단 요 좌측은 어떤 기울기냐? 좌측은
예, 얘는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점을 잡은 어디입니까? 이제 여기 흰색으로 잡은 점, 여기 이제 또 흰색으로 잡은 점, 요 두 점을 이은 기울기입니다. 요 기울기입니다. 요 기울기. 요거 맞니? 요 기울기가 되는 거 맞니? 요거? 흰색 맞니? 흰색? 네. 그 다음에 6분의 7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이제 구해봤던 요런 것들을 활용해보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아까 여기에서 그 여기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고 했었는데 요거랑 요거 해주면 어떻게 되니 이거? 예, 요 두 점 있죠. 아까 주황색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요 두 점. 요거를 확인해주면 6분의 7이 나옵니다. 얘네 기울기 확인해주시면. 그럼 그림상 이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주황색은 이제. 그러면은 이 흰색이 더 급하게 올라가면은 기울기가 큰 거 맞니?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이다. 얘도 이제. 그래서 기울기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이제 저기 주어진 점 가지고 기울기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정확히 그리는 게 중요해. 그림을. 대충 그리면 안 돼. 그림은 좀 어느 정도 얘는 디테일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